몰라, 연락이 없어. 전화번호 몰라? 이렇게 녹화했다가 나중에 올릴 거냐? 카페. 그렇지.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불어라 휘파라 네, 라이브 팬팅 뮤직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을 한번 붉은 노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모실 분은요, 또 북한에서 군 출신으로 알아서 자연 대한민국에서 이제 셀프 전역으로 오신 분인데, 또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강한 무기를 한번 탈북하던 정신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 악기가 바로 소해금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연주자도 없을 뿐더러, 네, 여자 소해금 연주자는 유일하게 이렇게 계시는데,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옹이야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신 것을 너무 환영하고요. 저는 이번에 뮤직 토크쇼에 또 MC를 맡은 가수 김소연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면 저는 2008년도에 북한에 저 떠나서 2019년도에 자유 대한민국에 안기게 되었고요. 현재는 대한민국 정착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서는 유치원 졸업생으로 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또 검정고시를 마치고 현재는 또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뮤지컬과 4학년에 있고요. 또 KBS로부터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미스트롯 3까지 나가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또 듬뿍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탈북한 만큼 지금은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자유롭게 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밑에서 지금 열심히 페인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단에 달려 올라오시래요. 네. 예, 아주 반갑습니다. 네, 무슨 이렇게 들으시던데 아주. 네,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페인팅, 라이브 페인팅을 열심히 그려주시는 분이 화가님이 계시는데 강춘영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예. 1998년도에 2002년에 저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먹는 것들을 지금 현재 거의 네, 반갑습니다. 아니, 또 우리 강춘영님이 또 화가이면서 또 동시에 또 탈북민 중에서 유일무이한 또 힙합 래퍼이기도 합니다. 네, 사진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대부분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힙합 장르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항상 시험관이 시즌이 시작됐을 때요. 그때 시즌 1, 2는 3에서 제가 오디션에 참여해가지고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목걸이. 말디즈에서 목걸이를 인정받았습니다. 목걸이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바로 다이어를 했죠. 네, 2016년도에 싱글 힙합 앨범까지 내셨는데 폴드 프리덤이라는 뮤직비디오와 또 음원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 소절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아까 또 페인팅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출생진 국방을 8년 요새 뽑지 돼지 새끼보다 3년 늦게 태어났네. 하지만 와, 아니 이렇게 또 노래 한 소절 하니까 또 다른 모습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박춘영님이 예, 가까이 오셔서 네, 저희 또 탈북민들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가까이 오셔서 좀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또 홍익대학교에서 기술대 회화가를 졸업하시고 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또 외국을 연다니면서 이렇게 활동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아코디언 연주자이시네요. 김예리님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코디언 연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리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06년에 북한을 떠나서 여기 대한민국에는 2007년도에 정착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아코디언과 어쿠스틱 기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늦학기 대학생으로 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서울신대에서 실용음악과에서 어쿠스틱 기타 전공하고 있고요. 또 국방부 소속 강사, 또 통일 교육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는 이제 대한민국에 오셔서 전공을 하신 거예요? 북한에서부터 했어요. 네. 그럼 아코디언을 대한민국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네, 아코디언을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박춘혁 작가님처럼 북한에서 일을 지고
어머님이 미래원님께서도 앉아 계시는데 소해군 연주를 아주 혁명적으로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리나 씨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저의 고향은 양강도 해산에서 저는 태어났고요. 2015년에 태국을 시도를 하여 시도 한 3번 끝에 2017년도 자유대한민국에 오게 된 소해군 연주자 최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최리나님은요 아주 특별하십니다. 저희가 또 북한 땅에서 살 때는 뭐 음악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이 조건에 또 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집이 좀 잘 사는 집 아이들만 이렇게 또 그래도 공부나 또 이런 음악을 전공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최리나님은 또 6살 때부터 음악을 전공을 하셨고 8살 때부터 대학교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산미술대학이라는 학교인데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대학을 13년째 대학이었거든요. 이제 13년째 대학을 다니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군대를 나갔어요. 평양 고속정 지구사령부에서 한 4년간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받고 집에 왔다가 제가 또 드라마를 잘못 거예요. 대한민국 드라마를 네, 그 드라마에 푹 빠져서 나는 남조선에 잘 가서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아보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탈북했어요. 혹시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주인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분들이 얼굴이 과학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얼굴들을 보면서 또 편가서 대한민국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네, 또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그런 멋짐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 왜 남이 아픈 것을 싫어. 아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소해금 연주하신 분 최리나님 또 악기까지 가지고 직접 또 탈북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소연 씨는 2024년도 TV조선 시저3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정말 북한 MZ 가수가 전 국민들한테 이름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예. 소감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큰 기대는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운 좋게 너무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이제 일단 올라가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를 받게 된 그런 자리였기도 합니다. 저는 제일 뿌듯했던 게 그때 1대1 데스매치 했었잖아요. 1대1 데스매치. 일본 에베나를 딱 지키거라.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일본 분이 저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좀 말라가지고 금방 꺾어드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탈북하던 정신으로다가 꺾어버리가서 네, 그렇게 꺾어버렸죠. 아주 그냥 일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TV를 보고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알게 됐는데 보고 나서 제가 저런 분야에 어떻게 시를 하면서 근데 혹시 그 11살 때 탈북을 하다가 이렇게 탈북하고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저는 뭐 5살 때부터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셔서 제가 북한 땅에 이제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또 북한 땅에 남겨두고 탈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라는 나라 도대체 얼마나 잘 살길래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한번 탈북을 해보자 해서 첫 탈북을 11살 때 시도를 했지만 또 가다가 잡혀서 감옥 생활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또 2006년도부터 어린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법에 또 허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또 감옥 생활까지 겪게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속상한가? 근데 뭐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35,000명 정도 이제 와 계시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연이 누구나 다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깐만요. 강춘영님 또 개인적인 이제 사유로 이제 중국 이거 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리나 씨 이야기도 또 들어보시고 또 리나 씨도 별명이 또 노트탈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노트탈 들어보셨나요? 노트탈?
노트북 때문에 탈북했다는 아, 그래서 노트탈. 네, 그러니까 저 처음 들었어요, 지금. 노트탈, 여기 이렇게 노트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일단 아까 그 군내 생활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4년 동안 이제 군 출신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대장님이 강제 휴가로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했다면서요? 네, 제가 군복무 할 때 저희 지휘관 대대장이 저한테 노트북을 해오라고 강제를 휴가를 보냈어요. 네. 아, 그래서 집에 딱 내려와서 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위암 말기셨어요. 아. 그래서 정말 아프셨고 저희 언니는 저희 어머니를 또 간호를 한다고 매일과 같이 장마당에 나가서 또 장사를 해다가 엄마 약비를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노트북을 가지고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친구가 남조선에 가면 그렇게 노트북이 많대요. 아, 남조선의 노트북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남조선에 가서 돈이라도 좀 왕창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나 좀 하자. 나는 이런 마음으로 탈북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북한 분도 이제 군 생활을 7년 넘게 8년 동안 여자들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대장은 아직도 노트북을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너 기다리지 않는다 야, 싶어요. 거기서 또 카메라 대고 좀 그 대대장한테 한마디 좀 하실까요? 저한테 연락 왔으면 언제든지 노트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라오시래요. 아, 탈북하라 결국은. 그렇죠. 아유,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는 또 원풀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강춘영 작가님이 아까 열심히 우리가 공연을 할 때 밑에서 그림을 엄청 뽐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 그림은 뭐 보시다시피 한반도 모양 그대로 라이브 페인팅이고요. 예. 저도 이렇게 바닥에 세워서 그려본 적은 있는데 바닥에 눕혀서 그려본 적은 이렇게 크게 그려본 적은 없고 예. 좀 한반도를 묘사해봤고 어떻게 저희가 다 저희 한반도에 아니 한민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첫 공연을 이렇게 한반도 표현을 좋겠다 해서 했고 처음에 이제 위쪽은 보셨겠지만 네. 잘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위에는 제가 붉은 물감을 네, 그리고 밑에는 빨간색. 파란 물감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쪽에는 북한의 모습을 지도를 그리고 밑에는 한반도의 지도를 그리고 남한의 지도를 그리고 나중에 믹서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정해지는 컬러가 아니고 빨갛다, 파랗다 이런 컬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정체성은 북한과 남한을 다 경험한 빨간색,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정체성의 색깔이 아닐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믹서를 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그 정체성이 없는 정말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아까 빨간색을 먼저 탁 칠하고 파란색 칠했었을 때 딱 봤을 때 그냥 뭔가 그 빨갛다 파랗다 이 정도까지만 됐는데 보라색이 합쳐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주도 뭐 독도까지 이렇게 그려주셨거든요. 네, 다 그래야죠. 네, 근데 막 밀대 가지고 아까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저 밀대 아닙니다, 저거. 밀대 아닙니까? 예. 밀대 아닙니다. 뭐예요 저거? 연락한 항행소에서 그나마 자료를 구해가지고 영차 하면서 열심히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밀대 가지고 막 그리시길래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까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저도 그림을 그리면 수능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저런 걸 가지고 막 밀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 빗자루 쓰는 줄 알았어요. 화가 쓰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모질 한 번도 탄생했네요. 맞습니다. 네, 역시 능력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이게 한반도를 그린 만큼, 저희의 또 탈북 지역, 출생 맞추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한번 맞추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소연 씨 고향 어디죠? 네, 저는 일단, 잠시만요. 예. 소연 씨 고향이 어디 위치일 것 같은 사람 한번 맞춰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디십니까? 샛별시.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저기 선물. 선물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들. 와. 네, 선물 저희가 또 선물을 했습니다. 팬이신가 봐요. 예, 제 팬입니다. 와, 팬분까지 만나시고. 와, 소연 씨 팬카페도 왔습니다. 선물이 뭐예요? 모르죠, 저도.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준비되는지. 여기, 아니, 그래서 받았어요. 일단 샛별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저 붓을 좀 주시겠어요? 붓 하나 주시면. 예. 샛별 고향을 좀 클릭을 해주시고 좀 예. 고향에 대한 설명 좀 잠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일단 저 끝에 저 네. 끝에.
예, 한반도가 거꾸로 이렇게 보이네요. 자, 저희 고향은 네. 한 요쪽에 있습니다. 아, 저보다 좀 위네요? 어디까지예요? 아니, 특별히 그쪽. 아, 네, 저희 집이 여기, 샛별. 예, 요 정도에 있거든요. 아. 근데 저희 고향 자랑을 잠깐 하려면 저희가 이제 북한에 이제 영하 30, 40도 되는 날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날씨가. 네, 그리고 또 아오지 탄강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오지 탄강이 바로 이제 샛별 그 근처 네. 은덕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은덕. 네, 그래서 좀 혁명을 좀 덜 하신 분들, 네, 좀 그런 분들이 추강 많이 당하는 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춘향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온성이라는 곳이거든요. 아유, 온성이라는 곳이고 네. 샛별 우측으로 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보다 고향이 위쪽이라서 오빠 머리 위에 올라서 똥 쌌는데 저희 온성에서는 예. 최초의 탈북 루트가 동남아 얇은 물로 가기 위해서 예. 여기입니다. 예. 저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도 같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서 최초 찬기에 탈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98년도 3월 9일 날에 여기로 도망을 걸어서 중국으로 갑니다. 예, 아이 근데 또 우리 강춘영님의 고향이 어딘지 원래 좀 네. 힌트를 드리고 맞추면 선물까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다 그러네요.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분에게 또 그 기회를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애리님, 네 애리님의 고향은 저희 어디이실까요? 여성분들이니까 제가 여기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맨 위쪽에. 네, 어디? 네, 위쪽 좀 해주세요. 왼쪽 여기 아닙니까? 네네. 아시죠? 예. 네. 여기 어딜까요? 네, 퀴즈니까. 네 퀴즈입니다. 맞추신 분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검색 금지. 네. 이쪽이 어딜까요? 네. 그러니까 제일 위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쪽. 네, 저희 선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와이프 고향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틀린다고 아오지 그래요, 않으니까, 오! 그래요, 맞췄습니다. 맞추셨어요? 맞추신 거예요? 자, 한번 선생님이 선물이 없는 걸로. 다시. 해병. 아니, 그러면 우리 김예린님의 이제 고향은 어떤 곳인가요? 고향 자랑을 잠깐 하려면. 네, 저희 고향은 또 북한에서 가장 위쪽,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예. 굉장히 날씨가 춥고요. 겨울 되면 영하 20도, 30도에서 내려갈 만큼 예. 영하 20, 30도 아래로 떨어질 만큼 굉장히 춥고요. 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두만강이 있습니다. 네, 두만강 너머에 이제 중국이 보이고요. 예. 네, 저녁이 되면 북한은 전력난으로 인해서 되게 컴컴한 세상이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국의 불빛이 보일 정도로 네.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아유. 네, 그리고 이제 이 봄이면 또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이제 만개하는 그러한 곳인데 살구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살구가 굉장히 맛있어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살구가 되게 작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의 살구는 백살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크거든요. 궁금하죠. 예. 아시죠? 네. 그런 거 이제 그 살구가 더 맛있기로 유명한 고산이죠. 살구가, 그 침을 갑자기 가지시고 계시는데, 살구가 굉장히 맛있는 곳이다. 네. 저희가 3명 다 거의 함경북도에서 오셨네요. 이렇게 추운 지역에 보면요, 남성 동무들, 여성 동무들이 다 얼굴이 좀 과학적이더라고요. 네, 좀 잘생기고 이쁜 여자들이 많이 탄생하는 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 셀프 칭찬이나요? 예, 자 그러면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최미나님의 고향을 저희가 한번 맞춰볼 텐데 이거는 힌트를 안 드리고 일단 얘기해 주시면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가겠습니다. 제가 있던 고향은 백두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자리 잡고 있다. 네. 네. 힌트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딜까요? 백두산이 자리 잡고 있다. 정밀봉? 어딜 것 같습니까? 성밀봉은 아니죠? 함경북도. 북도는 맞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함경북도였어요. 네. 김정일이 다시 또 뛰어냈어요. 네. 땡땡도입니다. 땡땡도. 빙고. 맞아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자예요, 두 자. 네. 양강도. 양강도 어디? 회사. 오! 아, 맞습니다. 선물 주시나요, 빨리? 네, 선물 딸에 주시라요. 자, 그러면 우리 리나님 또 해산이라고 하면 자기 고향의 자랑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전이다라고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백두산 자리 잡고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네.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 노래가 둥글둥글 망감자 대홍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담았겠죠. 그렇죠, 이게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자가 유명한 고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양강도 회사는 몰라도 이제 감자송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또 나북한 지명 맞추기 퀴즈 놀이를 한번 놀아볼 텐데 저기 뒤에 이제 복자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강춘영님. 예. 네, 남북을 통틀어서 지금 이곳을 기준으로 본인이 가장 먼 곳에서 왔다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아무래도 제일 멀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 학교부터 원성이면 제일 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가지고.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남북한 통틀어서 내가 가장 제일 먼 곳에서 왔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 저기 있죠. 같이 가면 돼. 네. 보자. 선물 드립니다. 선물. 남북한 통틀어서 자기가 여기서 지금 제일 멀리서 왔다. 예. 하시는 분에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예. 네. 손 드시오. 손 드시오, 손 드시오.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릴 이길 수 없어.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네. 퀴즈만 나가시면 다 못 맞추잖아요. 네. 넌센스로 나가면 다 맞추실 것 같아요. 아, 네. 넌센스 좋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예, 해보세요. 아니, 질문을 드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지명 가르치기 퀴즈를 한번.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 네. 네, 북한이 절대로 남침을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납치를 못한다. 남침을 못하는 이유. 북한이 절대적으로 남침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데 아유. 오답. 네,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이제 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이제 그 사춘기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또 다른 분. 네. 다른 분 맞추실 분 없나요? 어머님. 북한이 절대로 남침을 할 수 없는 이유. 하나만. 뭐 어디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네. 예. 그리고 무서워서 무서운 쪽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제가 백화점 가면 처음에 똥도 신기했어요. 그냥 이거 폭탄 세일이라는 걸 보고 폭탄의 세일은 파는 그 글자잖아요. 근데 예. 폭탄을 판다고 백화점에서 네. 깜짝 놀랐고 네. 그리고 한국은 시도 때도 없이 폭탄을 세일하고 집집마다 총알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로켓 배송까지 해요. 예.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오겠으면 못 오죠 절대로. 예. 아니 근데 총알 배송이라고 하니까 네.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쵸. 총알 배송은 뭐 진짜 총알을 배송하나. 네, 핵 배송. 로켓 배송. 아유.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북한 말 맞추기를 좀 할 텐데요. 이게 살짝 좀 19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19금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제가 하시는 19금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제가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17금인데? 그래서 아니 27금. 그래서 우리 춘영님께 네. 이 부분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서 제가 맞겠습니다. 예. 퀴즈를 냈다가. 네. 자 일단 쉬운 거부터 갈게요. 예. 네, 전구를 북한에서 뭐라고 할까요? 전구. 아마는 니폰어는 이거 아닙니까? 불알! 예? 불알! 발음이 살짝 다시 정확하게 발음해 주십시오. 불알! 정답입니다. 정답 선물 주세요. 네. 저 받았어요.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 예. 센스가 있으시니까 네, 센스가 그러면 형광등은요? 형광등. 불기둥? 형광등. 불기둥. 불기둥 오답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아, 아까 여기 정답 맞추신 것 같은데. 좋았는데. 네. 평안동. 뭐라고요? 긴불알. 좀 스트레스 이어가서 샹들리에를 뭐라고 할까요? 막대면 막대지 김불알이야? 저도 잘못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요? 저 선배에게 선물 하나 누웠어요. 어떻게 나도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좀 재미있는 걸 넘어가서 네. 좀 단어 맞추는 것보다는 네. 좀 알려드리는 형식으로 갈게요. 왜냐면 이건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가지고 햄버거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혹시? 햄버거. 북한에서 과연 뭐라고 할까요? 그냥 딱 맞추시면 돼요. 네, 햄버거. 북한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깁니다. 어떻게 맞추실 이야기? 햄버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네. 다진 고기에 남새를 곁들입니다. 아유, 어렵다. 남새를 곁들입니다. 어렵다, 어려워. 파스타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파스타. 파스타. 왜 뭐라고 해? 꼬부랑국수? 뭐라고 할까요, 파스타를? 네. 꼬부랑국수. 열심히 이분이 지금 앞에 서서 열심히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파스타. 서양 국수? 네. 아, 그건 제가 치는 드립이고요. 뭐라고 하냐면 토마토 즙친 국수 볶음. 아유, 어떻게 맞춰? 토마토 즙친 국수 볶음. 못 맞춰, 못 맞춰. 네, 무슨 국수요? 토마토 즙친 국수 볶음. 그게 파스타. 예. 어머나 세상에. 죽을 켰다는 거죠. 예. 저도 똑같네. 아. 그리고 예. 쉬운 걸로 할게요 좀. 예. 반지를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지? 반지. 반지. 반지를 세 북한에서 뭐라고 글자입니다. 할까요? 여기는 두 글자지만 북한에서는 세 글자를 씁니다. 반지. 예. 뭘까요? 가락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넛을 뭐라고 할까요? 이어서 도넛 빵. 방금 거기에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가락지 맞히셨잖아요. 도넛 빵. 도넛빵이 뭘까요? 도넛을. 가락지빵. 가락지빵이다. 가락지빵. 도넛빵이 가락지빵이다. 자 그러면 네. 미용실 가면 이제 파마머리잖아요. 네. 파마하셨네요. 원래 파마하셨네요. 무슨이신가요? 네. 파마머리를 뭐라고 할까요? 양머리? 네? 라면 머리. 이것도 살짝 좀. 네. 비슷한데. 네. 예? 오그랑머리. 어그랑머리. 잔치국수 머리. 매직을 하면 잔치국수가 되죠. 볶음머리라고 합니다. 볶음머리. 볶음머리. 네. 볶음머리. 자, 우리 리나 씨 한번 하나 네, 그럼 여쭤볼 수 한번 있을까요? 해보세요. 재밌는 걸로. 네. 누룽지를 뭐라고 할까요? 누룽지를 북한어로. 북한 말로. 네? 까만밥. 같이 나왔어요. 네. 가마치. 아유, 드디어 선물을 받으시네요. 이거 몇 번을 지금 열심히 하셨는데.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나 이거 한번 해주시죠. 이거. 그럴까요? 네, 여자들은 네. 화사금이니까. 네, 자 여성 여성 동무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여성 화장품 중에 우리가 이제 필수로 하는 거 있죠, 마스카라. 마스카라. 자, 마스카라를 북한 용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마스카라, 이거.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마스카라. 마스카라를 북한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네. 눈썹목. 어렵다. 눈썹에다 목칠하나. 눈썹목. 네, 어렵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예, 이게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영양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탈모들이 다들 걸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름 북한에서는 머리를 한 보름 동안 안 감아도 기름이 안 지거든요. 먹음이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막 그냥 기름이 떡지고 막 그래가지고 탈모들이 많이 걸리시는데 이 탈모증을 또 북한에서는 무슨 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탈모증이 과연 무엇일까요? 끝에 쯤은 같아요. 예, 증은 같습니다. 탈모증을 북한어로는 네. 뭐라고 할까요? 선물 있습니다, 여러분. 꼰대머리? 꼰대머리. 꼰대머리는 아예 탈모 많은 사람. 그렇죠. 힘이 나가게 된 사람. 그리고 맞습니다. 진행형. 네. 우리 이게 뭐예요? 머리카락?
머리 털이죠? 머리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털? 어떻게 얘가 없어져요. 빠지죠? 네, 네. 그러면 무슨 증일까요? 뭐가 빠진 쯤. 많이 빠졌네. 생각이 났는데 너무 빠졌네. 예, 아 맞습니다. 털빠짐증이라고. 털빠짐증. 북한에서는 맞아. 탈모 보고 털빠짐증이라고 털빠짐증.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또 시간인 네. 만큼 네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네요. 자 오늘도 또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또 TV 화면에 있는 QR 코드를 또 읽어주시고 작성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공연에 대한 소감을 또 자유롭게 여기 매직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서를 밑에다가 그림에다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네, 마지막 공연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공연 엔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네. 자, 우리 충영님, 오늘 소감 어떠셨습니까? 썩어지게 좋았습니다. 네. 썩어지게 썩어졌나요? 거의 썩어질 뻔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또 직접 이렇게 열심히 그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그 그림에다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사인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 마지막 공연 끝나고요. 네. 잘 감상하시고 혹시 이번 공연 행사가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아니면 이런 라이브 페인팅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메모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인사를 못 가라갈까요? 인사 바꿔라게 좋죠. 아이돌은 아니지만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네, 마지막 공연 끝까지 잘 즐겨주시고요. 네, 저희는 기타 제가 좀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연. 네, 시간이 정말 썩어지네요. 빨리 지나갔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같이 함께한 거 너무 즐거웠고 또 이렇게 혁명적인 그림을 또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멘트 한번 날려볼까요? 자, 우리는 불어라 이파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마지막 곡. 예, 마지막 곡인데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파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아파트에다가 또 윤수일님의 로지 아파트랑 윤수일 아파트 훔쳐가지고 저희가 노래 마지막 엔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또 우리 라이브 페인팅 불어라 휘파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